자, 시작할게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영어에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형용사절은 곧 관계절이고 관계절은 꼭 곧 형용사절이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관계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간단하게 설명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나오는 명사,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선행사, 먼저 선자를 써서 앞에 오는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앞에 명사를 수식을 해요. 관계절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역할 하죠. 절의 구조니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절. 아, 그래서 관계절이 형용사절이구나 알 수 있죠. 다음에 두 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한대요. 뭐요? 접속사랑 대명사의 역할을 한대요. 관계대명사가. 그리고 접속사 없이 두 계절을 몇 개로? 한 계절로 연결한다. 자, 제가 예문을 말로 해볼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길지 않아요. I met a man. 내가 한 남자를 만났다. And 그리고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I met a man and he is kind 그러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A와 B 두 개의 절이죠. 근데 이 두 개의 문장에서 a man과 he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이 관련성이 있으니까 둘이 관계가 있으니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어요. 어떻게? I met a man who is kind 이렇게. 그러면 원래 문장 I met a man and he is kind가 I met a man who is kind가 됐죠. 이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문장에 and라는 접속사와 he라고 하는 대명사가 없어졌죠. 왜? 관계대명사 who가 접속사 and와 대명사 h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계절이 I met a man who is kind 나는 친절한 한 남자를 만났다 한 문장이 돼버렸죠. 두 계절이 한 계절로 and 또는 when 같은 접속사가 없이 한 계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 자, 오늘 공부할 목차. 첫 번째, 관계절을 구분하는데 뭐랑 구분하냐? 명사절과 관계절을 구분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관계절은 절이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사를 선택하는 요령.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 관계대명사 표를 보면 선행사가 사람, 사물, 격을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만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걸 암기하는 요령과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기출문제를 저희가 오늘 푸는데, 제가 총 6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걸 확실히 이해하면 오늘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관계대명사에서 생략 가능한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먼저 관계사와 명사절 접속사를 구분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라는 관계사 앞에는 반드시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관계절이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사 앞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어야 한다. 예문: I don't know the man who is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나는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를 모른다 라는 문장인데, 얘를 해석하는 요령, 관계절 괄호 해놨죠. 관계절 해석하는 요령, 포인트가 두 가지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관계절의 해석은 첫 번째, 관계사는 해석하지 않아요. who를 누가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계절의 동사는 반드시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뭐뭐 니은, 뭐뭐 한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을 바꿔요. 다시 한번 이 부분 해석만 해볼게요. 바로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계사 해석 안 해요. 동사를 뭐뭐 하는으로 바꿔요. 자, 두 번째,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명사절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안 나옵니다. 왜?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말하잖아요. 이 명사가 나오고 이 뒤에 나오는 명사절이 두 개 연결이 안 되죠. 명사랑 명사가 바로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앞에는 선행사가 없다. 예문 I don't know who is talking on the phone right now. 나는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를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장이었는데 더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who를 해석합니다. 이때는. 명사절에서 who는 해석을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명사절인데 지금 예습으로 기억하세요. 이 who는 누가라고 해석하고 뒤에 한지란 해석을 붙여요. 나는 누가 바로 지금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 문장에서 더맨이라는 선행사만 빠졌고 내용은 사실 해석해보면 거의 똑같은 말이지만 해석의 순서가 다르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관계절의 동사. 절이라고 하는 이 관계절 속에는 당연히 동사가 하나는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계절의 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쓰거나 명사나 부사를 쓰면 안 돼요. 동사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얘가 주어와 같은 거잖아요.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는 이렇게 organized를 골라야지 투부정사 준동사를 고르면 안 된다. 해석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관계절을 괄호하는 방법. 관계절의 괄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관계사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괄호를 열고 관계절 시작하는 부분부터 괄호 시작해서 관계사가 나오면 맨 앞에 괄호 시작해서 첫 번째 동사 구가 끝나는 부분까지 괄호를 닫는데 통상 이렇게 관계사 다음에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이건 다 뒤에 두 번째 동사 앞에 괄호를 닫아요. 왜? 첫 번째 동사구가 끝나는 부분이 두 번째 동사 앞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계사 다음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맨 끝에까지 동사구가 끝나는 맨 끝에까지가 괄호가 됩니다. 자, 그럼 얘 해석 이렇게 되죠. 올해의 자선 행사를 준비했던 그 남자는 킴 데이비스다. 이번에는 관계절의 동사 자리에 여러 가지의 동사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정답을 선택하느냐. 주절의 동사 자리에 빈칸이 있을 때 서태지가 아니고 수태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수일치, 태, 시제 순서로 관계절의 동사도 정답을 확인하는데 자, 예문을 보시면 The volunteers who blank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to helping people in need are enthusiastic. 여기는 who 다음에 is냐 아냐 선택해야 하는데 who를 보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who가 수식해주는 who 이하가 수식해주는 선행사가 즉 who가 가리키는 게 volunteers라는 복수니까 R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의 해석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who부터 need까지가 괄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기꺼이 전념하는 수식 자원봉사자들은 열정적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제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사람과 사물로 구분하고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의 순서로 암기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관계대명사는 해석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선행사 사람 주격의 관계대명사는 해석은 하진 않지만 누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누가니까 뭐예요? 후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whom이죠. 토익에서는 whom 대신에 구어체 표현에서 가능한 who도 정답으로 봅니다. 사람 목적격은 whom도 되고 who도 된다. 사람 소유격은 역시 해석하진 않지만 누구의를 떠올리면 돼요. 그게 뭐예요? whose죠. 사물이 선행사이고 주격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할 때는 그때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니까 위치를 씁니다. 어떤 것이 위치.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일 때는 어떤 것을 써요. 어떤 것을도 예, 역시 위치죠. 사물은 굉장히 쉬워요. 사물은 주격도 위치, 목적격도 위치. 자, 그 다음에 사물 소유격은 사람 소유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whose를 쓰는데 예전 영어에서는 of which라는 것도 썼지만 현대 영어 최근 토익 한 최근 5년 사이에 of which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소유격 whose, 사물 소유격도 whose. 정리해 보면 이렇죠.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면 누가를 떠올려 who. 사람이고 주격이면 누구를 떠올려 whom 또는 구어체 who. 사람 소유격은 누구의를 떠올려서 whose. 사물 주격은 어떤 것이 which, 사물 목적격도 어떤 것을 which, 사물 소유격은 사람과 똑같이 whos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who나 which 또는 whom, which 대신에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whose는 that으로 바꿔 쓰지 못해요. whose는 그냥 whose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빈칸에 정답이 who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선택지에 who가 없으면 뭐가 정답이 가능하다? that을 써도 된다 이런 말이죠. which 대신에도 that을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관계대명사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 접속사 없이 두 개의 절이 한 개의 절로 연결되는지 확인.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장에 보면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기를 봤더니 접속사가 없는 경우, 그럼 얘는 관계사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확실히 100% 관계대명사 문제이려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그죠? 관계사 앞에는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행사를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었다면 관계사를 집어넣을 때는 who인지 whom인지 whose인지 that인지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예, 선행사를 반드시 사람이나 사물로 구분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 뭐냐?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관계대명사절 속에 빠져있는 문장 성분을 확인하는데 빠져있는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 관계절 이렇게 괄호할 줄 알잖아요. 관계절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 정답이에요. 관계절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격이 정답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럼 소유격은 언제 쓰느냐? 소유격은 원래 대명사 시간에도 배웠듯이 명사 앞에 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정답인 문제는 이래요. 주어도 있어요. 또는 목적어도 있어요. 빠져있는 게 없어요. 또는 주어도 있고 원래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의 구조예요. 목적어 빠진 게 아니잖아요. 주어가 빠진 것도 아니고 목적어가 빠진 것도 아닐 때 명사 앞에는 다 소유격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총 6문제입니다. 1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 그냥 선행사만 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사람이니까 후가 나오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관계사 문제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한 다음에 관계사 문제로 풀어야 하는데 제일 처음 1단계가 뭐예요? 동사가 하나 있고 동사가 두 개 있는데 둘 사이에 등위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이건 관계사 문제. 여기 빈칸부터 파티까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 해놓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사람 가능한 건 후밖에 없네.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해서 팔럭 파티에 왔던 손님들은 모든 사람과 나눌 많은 음식을 가져왔다. 자, 두 번째 이 문제 잠깐 풀어보시죠. 아시겠어요? 여기는 홈이 맞아요, 대시 맞아요를 묻는데 일단 lost란 동사 하나, had been given이라는 수동태 동사 하나, 관계사 문제일 수 있죠. 관계절 문제, 빈칸부터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에 끝까지 괄호. 선행사는 시계니까 사물이죠. 사물이면 whom이 안 되겠네요. 정답은 that. 이 that은 왜 썼어요? which 대신에 쓴 that이에요.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의 위치가 아니라 수동태지만 사형식 문장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하나 필요하죠. 목적어가 하나 빠져서 쓰인 목적격 which 대신에 that입니다. 해석할게요. 나는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과거 완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선행사만 보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장의 동사 sign up for
등록하다, 신청하다, will receive 동사 또 하나 있으니까 둘 사이에 빈칸 없으면 선행사 있을 때 관계사 문제 빈칸부터 멤버십까지 괄호. 선행사가 사람인데 둘 다 사람에 쓸 수 있죠? 이제 뭐가 빠져 있는지 찾아야 되죠? 빈칸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주격에 후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해서 멤버십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 커피숍에서 20% 할인을 받을 것이다. 자, 4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문장의 동사가 is가 하나 있고 mat이 하나 있어요. 둘 사이에 빈칸이 있지만 접속사가 없으니까 선행사가 있을 때 관계사 문제. 빈칸부터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맨 끝까지 괄호. 선행사는 사람이니까 정답 바로 나오네요. whom. 왜 whom이에요? 주어는 있지만 met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에 whom 이렇게 풀면 되고 해석은 저기 서 있는 현재 분사죠. 서 있는 그 남자는 내가 기자회견에서 만났던 기자다. 자,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5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빈칸 앞에 이제 선행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때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단어의 뜻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itinerary예요. itinerary. itinerary가 여행 일정표란 뜻입니다. 비동사 하나 있고 have confirmed 동사 또 하나 있으니까 선행사 있으면 관계사 문제 관계대명사 문제 빈칸부터 맨 끝까지 괄호. 선행사는 사물이고 관계절에 주어 있지만 타동사 뒤에 여기 목적어가 없죠. 사물 목적격의 위치가 정답.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여행사 직원과 확인하셨던 당신의 여행 일정표의 세부 사항입니다. 자, 6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맞히는 학생은 관계사를 굉장히 잘 푸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문제를. 자, 정답만 말씀드리면 미리 후즈입니다. 대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문장의 동사가 rented가 하나, has recently 부사 빼고 그냥 has been renovated. 현재 완료 수동태에 또 동사 하나죠. 빈칸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선행사가 있다면 관계사 문제, 빈칸부터 맨 끝까지 괄호.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사물 대신 위치 대신에 쓸 수 있는 that 가능하고 소유격이면 who's인데 관계절에 빠져 있는 걸 찾아야죠. 스위밍풀이 주어니까 주격은 안 돼요. 그죠? has been renovated는 수동태인데 사형식을 제외한 95% 이상의 대부분의 수동태 문장은 그 자체로 완전한 절이에요. 다시 말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다. 이 자체로 완벽하다. 주어가 빠진 거 아니죠? 목적어 빠진 거 아니죠? 명사 앞에 소유격 whose 해서 나는 수영장이 최근에 수리된 아파트를 임차했다, 빌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정답은 whose였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일반 동사 있으면 안 돼요. 뭐 make라든가 submit 이런 게 아니라 is나 are, was, were, has been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만 주격 관계대명사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생략하는 거예요. 예문 The man who is working on an environmental project is Mr. Hardy. 그럼 여기는 생략할 수 있는 게 who is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 who is를 왜 생략할 수 있는지 생략되기 이전의 문장을 해석을 해보고 생략하고 나서의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먼저 생략되기 전의 문장. who부터 동사가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괄호 해석 환경 프로젝트의 on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미스터 하디이다. 그 다음에 이거 생략해 볼게요.
환경 프로젝트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미스터 하디이다. 해석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죠. 왜? whois가 생략돼도 working이 현재 분사로 분사는 형용사니까 앞에 명사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럼 해석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니면 이런 경우에 뭐가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who are 생략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who가 있든 없든 해석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does는 대명사 시간에 배운 지시대명사 뭐뭐한 사람들. register 등록하다 in advance는 미리. 해석해 볼게요.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등록해야 한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첫 번째 생략 가능한 게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하고 나면 보통 분사 같은 것들이 남아 앞에 주어를 꾸며줍니다. 두 번째 생략 가능한 요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예문 The waitress whom I remember courteously answered all my questions. 그러면 여기 whom이라고 하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생략되기 전에 관계절이 빈칸부터 관계사부터 remember까지예요. 첫 번째 동사구가 끝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 waitress 여 종업원은 나의 모든 질문에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인데 얘가 이제 생략돼도 해석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익에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전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다 관계절이에요 이런 얘기 했었죠. 앞에 명사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또는 which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 거의 다 했는데 이거 복습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whom이라고 하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뭘로 바꿀 수 있다고도 그랬죠? 구어체에서 who, 그죠? 그 다음에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that. 그럼 얘는 the waitress whom I remember, the waitress who I remember, the waitress that I remember, the waitress I remember. 이 네 개 문장이 다 맞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